먼저 세안을 이렇게 하고 왔고요. 처음으로 사용할 제품은 VT 프로시카 센텔라 아시아티카 타이거 크림 마스크예요. 저는 안쪽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클렌징 크림 같은 제형의 크림이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오늘 VT 코스메틱의 스킨케어 라인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우선 이렇게 내장된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크림을 떠서 피부에다가 도포를 먼저 해줄게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라네즈의 그 수면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워시오프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진짜 수분 크림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미끄덩하면서 발리거든요. 눈가랑 이런 데는 좀 피해서 발라야 되고 이렇게 도포를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워시오프 팩을 약간 기피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팩을 이렇게 발라놓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 아주 쫙 달라붙어가지고 피부가 엄청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 때문에 싫어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게 시간이 지나도 전혀 마른 게 없고 그냥 이대로 제가 바른 이 느낌 그대로 수분감을 유지해줘가지고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피부가 막 땡겨가지고 아프다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까 저는 좀 더 피부에 수분감과 영양감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넣었는데 없으신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러빙을 하시면서 깜짝이야 문질러주시면 좋아요. 이 제품은 VT 코스메틱의 시카 라인 중에 하나인데 안에 히알루론산이랑 병풀 추출물 그리고 시카 등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이게 마르지 않으니까 피부 안에 편안하게 전달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저는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10분 정도 기다려볼게요. 이제 10분 정도가 지나서 저는 이렇게 세안을 하고 왔어요. 유리아주의 베리어덤 시카 토너를 써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사용하는 타입이에요. 솜에 적당량을 부어주고 이렇게 솜에 잘 먹여준 다음에 피부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쓸어줄게요. 이 토너는 제가 3통째 쓰고 있는데 약간 콧물 제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에센스 바르는 느낌이어가지고 확실히 그냥 물 토너보다는 보습감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피부결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이거를 손으로 좀 두드려서 흡수시켜줄게요. 베이스가 차곡차곡 쌓이려면 이렇게 기초 단계에서 제품이 완전히 피부 속으로 흡수될 때까지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파운데이션을 깔았을 때 좀 밀리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세럼은 VT 코스메틱에서 나온 타이거 세럼 이걸 사용해줄 거예요. 이렇게 손에 덜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콧물 같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약간 허브? 냄새 같은 게 은은하게 나는데 또 시카 제품이라고 해서 너무 화하거나 너무 약초 냄새가 강하면은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제가 사용했을 때 그냥 약간 왜 에스테틱 같은 데 가면은 허브로 만들어진 제품 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싹 도포해 주실 때 나는 그런 향기가 은은하게 나서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피부 구석구석 롤링해가면서 발라줄게요. 그리고 끈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산뜻한 제형이어서 흡수가 된 다음에 잔여감 같은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거는 타이거 인텐시브 크림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안에 열면은 안에 마개가 하나 있고 제가 벌써 많이 썼어요. 한 2주 정도 넘게 쓴 것 같은데 원래 크림을 뜨는 스파츌러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손으로 떠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게 제형이 아까 발라준 그 타이거 마스크 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엄청 수분감이 탱탱한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VT 코스메틱에서 쿠션은 사용해봤지만 이렇게 스킨케어 라인은 써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뭐 엄청 큰 기대 없이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제형감도 좋고 좋아가지고 특히 저는 안 맞는 제품 있으면은 바로 올라오거든요. 바로 뒤집어지는 타입이라서 일단 순한 점이 되게 좋았어요. 흡수될 수 있도록 두드려줄게요. 지금 이 정도만 발라줬는데도 피부가 되게 탱탱하게 차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마스크 트러블이 좀 심해가지고 코랑 턱 부분에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VT 코스메틱 이 두 가지 써보면서 되게 괜찮다고 느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가지고 저 같은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이 쓰기에 딱 좋은 그런 크림하고 세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에스쁘아 선크림을 써줄 건데요. 이렇게 되게 촉촉한 제형이어가지고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해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원래 같았으면 선크림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올려줬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용하는 제품의 수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선크림 기능하고 함께 들어있는 그런 베이스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은 또 이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유분감이 많은 타입이라서 건성 피부에 쓰면은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그만큼 양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나중에 베이스를 깔 때 밀리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르면서 얼굴 피부에서 가장 건조한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터치해서 발라주세요. 특히 여기 미간에도 잘 토닥토닥 해서 선크림을 흡수시켜줍니다. 이거는 셀퓨전시에서 나온 비비크림이에요. 여기서 바로 파운데이션을 올려도 되지만 저는 오늘은 이런 비비크림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에 얇게 도포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깔 파운데이션이 좀 더 피부에 착 밀착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제 피부 겉에 드러난 각질들을 조금은 잠재워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비비크림의 양은 아주 적게만 사용을 해줄 건데 얇게 터치를 해서 너무 많은 양이 올라가지 않도록 피부 전체에 좀 깔아줄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비비크림을 되게 얇게 깔려고 노력하고 있죠. 특히 더 건조하다고 느껴지시는 그 부분에는 좀 더 비비크림을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나머지는 목에다가 발라줄게요. 저는 오늘 이니스프리의 납작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비비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우선 이마부터 그냥 똑같아요. 파운데이션 바르는 것처럼 이마부터 살살살살 펴가면서 해주세요. 제가 이 납작 브러쉬를 선택한 이유는 납작 브러쉬가 통통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보다 좀 더 파운데이션을 머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얇게 발라주기도 편하고 피부를 좀 더 베이스가 투명해 보이고 얇아 보이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브러쉬 사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두꺼운 브러쉬부터 사용하는 게 좋으신데 만약에 이런 납작 브러쉬로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먼저 펴바른 다음에 퍼프로 결 정리를 하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얇게만 깔아줬는데도 제 붉어진 피부가 점점 조금 완화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미간 쪽에도 세심하게 터치해주고 저는 눈가에는 파운데이션을 이따 깔아줄 거기 때문에 크리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에는 안 발라줄게요. 턱에도. 자,
자,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물에 적신 스펀지를 가지고 왔어요. 충분히 물을 머금어준 다음에 저는 타올로 살짝만 눌러줬어요. 표면 위에 결 자국도 좀 정리해주는 겸 피부결 정도는 해줄게요. 지금 화면에서는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울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모공 프라이머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도 어느 정도 모공이 다 커버된 모습이에요. 또 너무 많이 두드리면 아까 쌓아놨던 스킨케어가 좀 흡수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적당히 두들겨주세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레스팅 실크 제품을 써줄 거예요. 아까 사용해줬던 이 납작 브러쉬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요. 이렇게 짠 다음에 브러쉬에 먹여가지고 파데를 발라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오늘 얇게 좀 층층이 레이어를 쌓을 예정이라서 먼저 조금만 덜어주고 스파츌러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이용하시면 더 얇게 까실 수가 있는데 집에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피부를 좀 이렇게 두드리면서 얇게 스파츌러 역할을 대신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겠지만 엄청 얇게 피부 위에 쌓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얼굴 면적 중에 제일 넓은 이마부터 깔아줬는데 일단 브러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바르시지 마시고 살짝 눕혀가지고 펴발라주시는 게 좀 더 결자국이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살살살살 펴발라줍니다. 사실 더 촉촉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사용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중에 제일 그나마 촉촉한 게 이거여가지고 여기 가운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끊어서 발라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짝 경계가 질 수 있어요. 그거를 경계를 살짝 무너뜨린다는 느낌으로 블렌딩을 잘 해줘서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볼 부분도 이렇게 얇게 깔아주세요. 파운데이션이 너무 적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더 짜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브러쉬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각질을 다시 올라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펴발라줄게요. 브러쉬를 살짝 눕힌 상태에서 넓게 발라주기. 아마 카메라가 화질이 좋아가지고 제가 안 보이는 결자국들이 여러분한테는 되게 잘 보일 수도 있어요. 눈도 한번 살짝 지나가지고 이렇게 반대쪽도 살짝 이 정도 위치에서부터 펴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앞면으로 갈수록 너무 베이스가 두꺼워지면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주름 사이에 끼일 수가 있거든요. 살짝 브러쉬로 올려주고 그리고 코 부분은 정말 조금만 짜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자기 피부에 있는 그 유분감이랑 뭉쳤을 때 두께감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에는 거의 바르지 않는 편이에요. 한 이 정도만 해가지고 코의 색깔만 바꿔준다는 식으로 터치해주세요. 납작 브러쉬가 또 좋은 게 여기 콧망울 옆에 쓸어주기가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모공도 커버해주면서 나중에 무너졌을 때 최소한의 얇기로 무너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턱도 마찬가지로 유분이 많이 나오는 자리라서 조금만 펴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줬으면 아까 사용했던 이 스펀지로 밀착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브러쉬를 쓰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결자국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좀 더 파운데이션이 내 피부 위에 딱 달라붙을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브러쉬 원래 쓰셨던 분들도
브러쉬가 결자국이 별로 안 남는다 하더라도 좀 이런 스펀지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세팅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베이스를 한 톤 깔아줬는데 지금 피부 표현 보니까 되게 매끄럽게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원래 각질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니까 확실히 얼굴에서 광도 나면서 좀 예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잡티도 커버해주고 얼굴 안색도 조금 더 밝혀줄 건데요. 먼저 웨이크메이크의 리퀴드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처음에 이렇게 꺼내시면은 너무 양이 많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양 조절을 어느 정도 여기 끝에서 해주신 다음에 일단 여기 빛이 반사되는 가운데 부분이랑 이 부분을 밝혀줘야지 안색이 환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홍조가 약간 있는 편이어서 코도 살짝 하이라이팅 해주고 턱도 이번에는 브러쉬로 펴바르지 않고 스펀지를 이용을 해서 펴발라줄 거예요. 브러쉬로 많이 긁게 되면 안에 깔아놨던 베이스가 다시 까질 수 있어가지고 볼에 홍조가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체를 다 커버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딱 얼굴을 봤을 때 가장 밝혀줘야 될 여기 나비존 위주로 컨실러를 발라주면 굳이 전체를 다 커버하지 않아도 안색이 좀 밝아지고 인상이 뚜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엄청 차이가 나죠? 콧대도 두들겨주고 콧대는 여기 옆으로 너무 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얇게 깔아놨기 때문에 턱에도 블렌딩. 잡티가 되게 많은 피부라서 스파 컨실러를 사용해서 한 번 더 2차적으로 커버를 해줄 거예요. 클리오의 파 컨실러인데요. 보통 저처럼 이렇게 붉은 흉터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이런 스파 컨실러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리퀴드 컨실러보다 좀 더 딱딱하고 좀 굳은 제형이기 때문에 좀 더 고정력도 높여주면서 커버력도 되게 높아서 이런 거 가리기가 되게 좋거든요. 저는 웨이크메이크의 이 컨실러용 브러쉬를 사용해줄 건데요. 브러쉬에 살짝 묻혀주신 다음에 손등에서 좀 양 조절을 해주시고 우선은 코부터 가려볼까요? 이렇게 점 찍듯이 해주신 다음에 경계 부분을 살살살살 펴주세요. 이 부분도 너무 많은 컨실러를 묻히면은 오히려 그 부분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서 약간 트러블을 완벽하게 커버해준다는 생각보다는 한 80% 정도 가려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려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턱 라인에 요즘에 되게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계속 같은 자리에만 나는 것 같아요. 아물면은 좀 있으면 또 나고 입가에도 살짝 커버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커버해놨던 부분들을 이렇게 살포시 올려가지고 고정을 시켜줄게요. 밀듯이 바르시지 마시고 이렇게 꼭꼭 도장 찍듯이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매끄러우면서도 되게 깔끔한 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우더로 고정을 좀 시켜줄 건데요. 뚜껑 부분에다가 파우더를 살짝 덜어서 이런 약간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파우더를 고르게 묻혀주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양 조절해주신 다음에 먼저 저는 외곽 라인부터 해줄게요. 외곽 라인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마스크 줄 닿는 부분 이쪽에도 파우더 처리를 좀 잘 해줘야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잔량으로만 여기 앞쪽에만 살짝 이렇게 쓸어줄게요. 눈가도 세팅해주고 저도 원래 개인적으로 촉촉한 피부 표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파우더로 광을 죽이는 게 약간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마스크에 찍히는 것보다는
세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또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왔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피부 안쪽에 수분이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도 꼼꼼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피부 표현 완성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피부 속 안이 하나도 건조하지 않고 되게 지금 거울로 보면은 엄청 예쁘게 피부 표현이 돼서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환절기만 되면 베이스가 떠서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한번 따라해보시면 추운 가을, 겨울에도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하고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세심하게 베이스 루틴을 알려드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